구독, 좋아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합니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정말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특히 이렇게 떠오르는 자산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 국장이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 돌파 안착이 주목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슈들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여신 나무 유튜버 이나무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유튜버라고 불리는 게 더 편하죠? 자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코인 여신 나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무입니다. 지금은 이제 틱톡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저의 취지는 어쨌든 뭘 투자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보다는 코인 시장이 아직 한국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일 쇼폼을 제가 업로드하고 있고요. 또 틱톡에서 매주 일요일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요즘 또 전쟁 때문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또 저의 팬분들 어떤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지 소통하면서 다음 주는 좀 어떤 코인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작은 데서 소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 첫 출연 환영하고요. 오늘 너무 떨려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튜버 이나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쟁의 지정학적 무기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5천조 시장을 여는 미국 연말 불장 온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테이블 코인 정의와 특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뭐 테더, 서클 이런 말들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코인들인지 또 시총 상위에 스테이블 코인들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불장이 오냐고 물어보셨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연말에는 조금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코인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코인은 스테이블, 안정되다, 이 영어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이 코인들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돈인데요. 예를 들면 보통 한 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1,000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하루에 몇 %씩 오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실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래, 송금, 그리고 자산을 보관할 때 쓰는 코인 용도로 많이들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행으로 통해서 보내려고 하면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나가죠. 저도 유학생활 때 어머니가 용돈을 보내주시면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받기 때문에 용돈을 그날까지 계산해서 나눠 쓰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몇 분 만에 거의 수수료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앵커님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테더와 서클이 있습니다. 자, 현재 SDT라고 불리우는 테더는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USDT가 1달러처럼 만들어졌고 실제로 테더 회사는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걸 준비금으로 보관해두고 그만큼만 코인을 찍어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달러처럼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더는 원래 리얼 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테더 또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영어로 묶다, 단단히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러에 단단히 묶여 있어요라는 안정성을 강조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활용되는 코인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나이지리아나 터키, 태국, 브라질 같은 신흥국들 있잖아요. 자국의 화폐가 불안한 분들이 이렇게 테더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지 분들은 달러는 없지만 테더는 있어 라고 언급하면서 테더로 자산을 지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한 테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0위 안에 드는데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클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USDC라고 불리는 서클인데요. 서클은 미국 회사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투명성과 규제 준수에 강력한 코인입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함께 만들었고요. 이 코인베이스를 한국어로 예시 들자면 키움증권과 업비트를 합친 미국판 대형 거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발행한 코인 수만큼 이 달러를 미국 은행에 진짜로 예치해뒀어요 라고 공개적으로 매달 감사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게 서클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테더보다는 시가총액이 낮고 거래량도 낮지만 미국 금융 규제에 잘 맞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보는 기관이나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서클이라고 하고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서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전체 코인 가운데서는 총 3위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긴 하지만 중국 자본이 키웠다. 네, 또 맞아요. 중국 블록체인을 활용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진짜 1달러당 1테더로 묶여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회계적으로 투명한가? 그리고 또 이런 준비금들이 잘 내부에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네. 가운데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5천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코인 시장을 꽃피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네. 이번 달에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름을 짓곤 합니다. 여러분들 지니어스 아시죠? 지니어스, 천재 또는 수호자라는 뜻인데요. 이 미국이 이 법안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달러의 영향력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법이 왜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네. 얼마나 크냐면요. 전문가들 말로는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30년쯤 그러니까 5년 뒤죠. 약 5천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14배 이상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2위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같은 암호화폐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지니어스 법안이 어떤 법인가 하고 살펴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하고 발행사들이 진짜 1대1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네. 매달 회계감사도 받고 은행이나 대기업도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아마존이나 월마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쿠팡이나 롯데마트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업들도 자기네 브랜드로 아마존 USD, 월마트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디지털 코인으로 고객이 쇼핑하고 포인트처럼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주가가 10% 넘게 올랐고요. 상장 이후에는 40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는 투자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실물 경제에서도 진짜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이 됐을 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쇼핑, 송금, 기업 간 결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은
이 기관 투자자, 대기업, 일반 투자자까지 자금이 몰려드는 말 그대로 불장이 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기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법이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니고 상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해야 그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 하원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법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발행사의 자산 관리가 부실하다, 기술적 오류 혹은 다른 나라와의 규제 충돌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FTX 사태를 비롯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신뢰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 안정됐으니까 무조건 몰빵하자라기보다는 어떤 코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기업이 발행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준비금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을 때 이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라는 것이 이 시장을 키우는 동력이 될 수 있는 지니어스 액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은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맞아요. 지금 네. 엄청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5천조 원 2030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올해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20조 원, 우리 돈으로 그렇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2,300억 달러이고요. 2028년까지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평균 100% 성장하는 시장인데, 맞아요. 예, 이 안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새 정부 들어서 여당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제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종합판을 지난주에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해답보다는 네. 해답은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이 흐름에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뉴스에 이재명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만들고 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지금 해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USDT, 그러니까 테더, USDC, 서클과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쇼핑과 송금, 투자, 기업 간의 거래 등 디지털 자산 결제의 표준처럼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디지털 머니 시장은 이미 달러 코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에 막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법안의 핵심은 원화 디지털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규제를 만들자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일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게 은행 앱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 터치로 돈을 송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세계적으로 통합이 될까? 원화가 힘이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축통화인 달러처럼 전 세계로 통용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전 세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미 달러 스탠드 택시 앱을 모두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원화 스탠다드 앱을 따로 만들어서 경쟁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원화 코인이 경쟁력을 잘 가지려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환경과 매력적인 보상 시스템, 예를 들면은 할인, 적립, 이자 이런 시스템들이 꼭 필요합니다. 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써줘 이런다고 상대방이 써주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니까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디지털 결제나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이 모두 외국, 특히나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원화 대신 디지털 달러가 쓰이게 될 수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조절할 수 있는 힘, 뭐 전문 용어로 통화 주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경제 리모컨을 외국한테 넘겨주는 셈이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하려는 의도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이걸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지금은 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 네. 저는 달러를 사 모으고 있어요. 오. 라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달러를 어떻게 사 모으냐. 네. 난 모른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달러 통장도 있고요. 달러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뭐 ETF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해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 국가적인 관점인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 원화의 가치가 잘 유지가 되고 위상이 유지가 되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이제 경제 펀더멘털에 달려 있는 것이고 사실은 펀더멘털대로 이 원화의 위상이 가는 거니까요. 네. 그것보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 말자라고 얘기하기보다 그에 앞서서 미국이나 뭐 홍콩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관련해서 실물 ETF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좀 손쉽게 또 신뢰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ETF부터 좀 열어주면 될 텐데 이건 좀 맞아요. 제도화되어 있어서 묶여 있거든요. 그게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안정된 어떤 자산이나 통화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게 좀 막혀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성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시장을 봤더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고 유로화가 1%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2018년부터 뭐 만든다 했는데 잘 안 됐고 CBDC는 중국 내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지니어스 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대이동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코인 시장 불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좀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 스테이블 코인 지금이라도 좀 사놔야 될까요? 저도 코인 공부를 매번 하고 있고 또 네. 주변에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니어스 법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투자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코리니 분들, 초보자분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1대1 그러니까 디지털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품들이 나왔을 때 그런 상품들을 사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USDC, 이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을 안전한 플랫폼에 맡기면 4%에서 6% 이자를 줍니다. 이거는 뭐 은행 금리보다 높죠. 사실 네. 이거를 발행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서클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하는 뭐 코인베이스 이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도와 흐름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주식도 제가 최근에 흐름을 한번 보니까 이러한 법안이 나오고 나서 뭐 미투온이나 카카오페이가 크게 오르는 걸 봤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걸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에 통과됐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 같은 전통 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기관들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전 일반 투자자들이 쓰던 공간을 이제 대형 은행 자금들도 쓸 수 있다라는 문이 열린 건데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202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푸니까 그 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몰렸고 네. 자 보시면 차트 하단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준비해 주신 이 차트가 뭐죠? 이 차트를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볼 수 있는 차트거든요. 지금 이제 고점보다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그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터졌던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시기부터 쭉 올랐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나 돈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시기에 내가 코인으로 집을 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1억 달러 돌파하고 나서 조정 겪긴 했어도 또 여전히 고점이네요. 이렇게. 네. 2020년 이후에 진짜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 한 번 또 훅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랐네요. 맞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당시에 또 한창 올랐었는데 이더리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자금을 넣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들 회사 주가도 10% 올랐고 서클은 상중 후 주가가 400% 넘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장이 또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도 중요하지만 실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런 것들도 밈코인이지만 실생활에 들어온다라는 이슈가 하나 보이기만 하면 굉장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 송금, 기관 간 결제, 온라인 쇼핑 등 실물 결제에서도 진짜로 쓰이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가격 기대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도입하면 수수료도 줄고 결제 속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은 엄청난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쯤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나 대기업의 큰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주식할 때 수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앵커님.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실제로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대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실사용까지 쭉 오른다면은 연말에는 불장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견디자님께서는 내 강아지 코인들은 쭉쭉 빠지고 있어요.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하시네요. 견디자님 시바이누 가지고 계세요? 도지코인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계시나요? 저 시바이누. 뭐가 많이 빠지나요, 요즘은? 둘 다. 갑자기 한숨이 둘 다. 둘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인 시장이 좀 조정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니어스 법안 상원에서 발의가 돼서 하원까지 통과가 된다면 이제 금융권,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들이 또 시장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고래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불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발행하는 회사 서클 인터넷 그룹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통하는 코인베이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원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또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 워낙 스테이블 맞아요. 코인을 또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을 결제와 송금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실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복잡하게 은행 앱을 거치지도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대 핸드폰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결제 송금을 하면 단계를 많이 줄일 수 있나요? 얼마나 쉬운가요? 완전 이제 보내자마자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핸드폰 대 같은데. 핸드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니어스 법안에 이어서 우리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 명확하게 정해주는 미국의 규칙 정리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돈을 보내거나 결제할 때 사실 그 뒤에는 은행 계좌가 연결되어 있고 결제 과정에서 실시간 인증, 중간 결제망, 은행 확인 절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거쳐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과정이 사용자 눈에는 단순해 보여도 사실 뒤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플랫폼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쓸 수 있게 되면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아도 플랫폼 안에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단계를 줄이고 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추가해서 미국 쪽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를 위한 법 제도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명 달러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확산 시대가 오게 맞아요. 된 건데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